수포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포자도 있다고 합니다. 영어는 문해력, 독해력, 문법도 중요하지만 단어 암기만 잘해도 영포자의 길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영포자가 된 걸까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영어는 조금만 노력하면 영포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누구나 수능 3등급 수준의 실력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영포자라면 또는 본인이 영포자라면 어떤 이유로 영포자가 되었는지 원인을 짚어보고 마지막에 해결책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영포자란 단어를 쓰는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초등 때 영포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해보면 읽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봅니다. 알파벳 학습이나 파닉스 학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영어 독해 수업을 하는데 잘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 수업이 싫어지게 되는 거죠. 언어 공부의 기본은 읽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7세부터 늦어도 초등 2학년 때까지는 파닉스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4, 5세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많지만 저는 너무 어린 시기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영상을 봐온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적당한 수준의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엄마표 영어가 가능하다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흥미 중심으로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파닉스 수준은 꼭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과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파닉스 수업은 꼭 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파닉스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이겠죠. 종종 이런 얘기를 저는 듣습니다. 아이가 파닉스가 잘 안 돼서 학원을 방문했는데 학원에서는 파닉스를 떼고 오세요 라고 한다고요. 실제로 파닉스뿐만 아니라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등 때는 각 학년에서 기대하는 영어 실력보다 수준이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경우 학원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원 특성상 수업이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정 학생이 너무 뒤처지게 되면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이 학원 테스트나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을 겪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더 상실하고 주눅이 들고 영어란 과목을 더 기피하게 됩니다.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영포자가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초등 4, 5학년부터는 단어 암기를 서서히 시작해야 수업이나 공부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가 단어 암기를 못하면 수업 이해가 안 되고 숙제도 못하고 서서히 또 영어 수업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어 암기는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단어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안 외우는 거라고, 네가 게을러서 안 외운 거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그러나 암기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잘 외우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서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여러 번 쓰고 읽다 보면 집중력이란 것이 생기고 단어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죠. 그런데 단어를 진짜 못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단어를 외우는 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이 힘들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영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단어를 영어 철자와 뜻으로 외우기 때문에 단어를 소리 대 소리로 외우는 친구들보다는 단어 암기가 훨씬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친구들은 smart, 똑똑한 이렇게 외우는데 파닉스가 안 되는 친구들, 즉 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S-M-A-R-T, 똑똑한
이렇게 단어를 외웁니다. 스마트, 똑똑함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단어 스펠링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질수록 더 외우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기존의 문제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읽기가 안 돼서 자신감도 없는데 단어도 잘 안 외워지니 영어 문장 자체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에겐 영어 수업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단어 암기의 문제는 영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의 기본은 암기력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단순 암기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 암기력은 곧 집중력이고 인내심이며 끈기입니다. 공부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보통 초, 중 때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암기 과목 성적도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 영어 교육 로드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전환점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 위주의 영어에서 재미없는 영어로의 전환, 그리고 입시 영어를 준비하는 시기로의 전환. 이 전환점의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은 영포자가 되기 쉽습니다. 중학교 때 영포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초등 9학년 때 문법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위의 경우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영어 시험은 문법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중등 문법 용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적응해야 되겠죠. 넋두리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초등 고학년, 즉 4학년 이후부터는 천천히 문법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배운 문법들을 예문을 통해서 자주 접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배운 문법들을 학원 독해 수업 또는 집에서 영어 책 읽기를 통해서 접해보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아, 전치사 to, in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중학교에 진학해서 문법을 처음 배우게 되면 문법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주변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가와서 쳐야 하니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냥 문법 문제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찍어버리는 거죠. 영포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난 영어는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 문제점이 쌓이고 쌓여서 영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영포자가 되는 친구들은 이미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중학교까진 그래도 시험 범위가 적어서 어떻게 본문을 암기하면서 5, 60점, 6, 70점 성적을 받으면서 끝까지 노력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숨막히게 길고 생소하고 어려운 소재의 지문을 만나게 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단어 문법도 약한데 독해력, 문해력도 부족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내신 영어는 서술형, 영작 문제가 핵심인데 서술형 문제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니까 객관식 몇 문제 풀고 나머지는 또 찍고 서술형은 그냥 100치를 냅니다. 40점 만점에 0.5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입시 영어에서도 영포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영포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입장에서 영어를 포기하려는 친구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포자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의 8R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잘 외우려면 먼저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연습과 습관을 통해 집중력과 엉덩이 힘을 길러주면 됩니다. 이 과정만 잘 따라오도록 지도해주면 우리 아이가 영포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어 문법요? 네, 문법도 어렵죠. 그러나 영어 문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등 때 문법을 막 시작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고등까지 진도가 나가는 수학과는 달리 영어 문법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학습량만 충분히 받쳐준 아이라면 중등 때 문법을 시작해서 중등 수준의 문법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 영어에서 어려운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소재와 그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문법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문법이 어려워서 독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단어를 몰라서 독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고등 영어에서는 이 외에도 글을 읽어내는 문해력과 독해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이다 보니 학원에 교육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교육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이가 초등 5, 6학년인데 또는 중1인데 파닉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읽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수업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런 학생들 경우 1대1 지도가 아니면 수업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도 나쁜 결과도 누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지식 과목에 속하는 암기 과목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력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수학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이가 또는 학생 본인이 영포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읽기에 문제가 있다면 파니스 과정을 다시 복습하세요. 그리고 발음 기호 읽는 법을 익히시고 잘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수만 있다면 단어를 외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세요. 미친 듯이 단어만 외우세요. 영어를 잘하는 수준, 1등급의 수준에 도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포자가 되는 걸 막는 것은 쉽습니다.